이곳은 이태원에 새로 오픈한 포차 단밤, 그리고 이번 달 심각하네. 직원이 무섭게 생겨서가 아닐까요? 이게 아까부터 진짜 이씨.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어서오세요, 단발입니다. 그때 찾아온 새로운 손님, 바로 이서가 찾아옵니다. 신분증 확인부터 좀 할게요. 아직 미성년자인 채로 말이죠. 안 닮았죠? 고치기 전에 찍은 거라서.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네. 직원 승권은 가게의 적자 때문에 애써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손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예의 없이 승권을 대하는 이서의 일행. 여기요. 감사합니다. 최승건, 네 이름이 알바야? 벨 누르세요, 벨. 반말하지 마시고. 이곳의 사장 세로이에겐 직원이 먼저였고 야, 알바 너 거기 서봐. 형 앉아요. 술 너무 많이 먹었어. 나봐. 저 새끼 지금 띠껍게 하는 거 안 보이냐고 손님한테. 이 가게에선 진상한테 그래도 돼. 결국 그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야, 지금 뭐라 그랬냐? 칠 거면 여기서 저 찌질한 새끼야. 너 내가 치랑 못 칠 거 같지? 그때 세로이 대신 승권이 주먹을 맞으며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저희 그냥 지금 바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새끼가 먼저 쳤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 승권은 과거 조폭 시절에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 그냥 나갈 테니까. 일어나. 머리 들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려는 순간 어디서 깽판이야? 주방장 현희의 한마디가 승권을 진정시킵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십니까?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저희 가게에 미성년자는 없고. 누군가 이서가 포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신고한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분명 민증검사 했다니까요. 그렇게 세로이는 가게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너 진짜 몰랐냐?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승권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에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냥이 민사 올리고 습니다. 8년 전 감옥에 있던 승권, 니보다 한 살 어리다. 잘 좀 챙겨줘라. 제가 뭐 챙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방에 있던 세로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레전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지금 시작합니다. 9년 전 세로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자, 주모. 전학생이 왔다. 광진구로 전학을 왔던 세로이. 안녕. 박세로이라고 해. 세로이의 반에는 찡찡아. 아, 악마 중의 악마 장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은 너 전학한다는 학교에 회장님 아들도 다닌다더라. 세로이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장가 회장의 장남입니다. 너 내가 신우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누가 봐도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근원. 잘생겼다, 찬징이. 어? 야, 사진 찍자. 한도, 쟤 누군지 못 들었어. 같은 반 친구 수아는 세로이를 말리려고 하지만 웃어, 좀 웃어. 씨. 야, 눈 뜨라고, 이 새끼야. 눈. 아. 그만해. 세로이의 신념에 권력이라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았죠. 싸움 좀 하나 봐. 그만해.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그렇게 세로이는 장근원이 법이다. 근원과의 악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쳐가지고 씨. 그리고 세로이는 이게 전학 첫날부터. 분명 부당한 일에 나선 것임에도 그러나 좀 괜찮니? 오히려 벌을 받고 세로이는 곧 부장님 오셨습니까? 장가 회장 대희와 마주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세로이의 아버지 성열도 자리합니다. 자네 아들이라고. 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박세로이 학생은 교칙대로 퇴학 처리하고 세로이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처벌. 합의야 뭐. 박 부장이랑 내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언뜻 보면 인자해 보이는 대희는 교칙은 다른 얘기지.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재벌로서의 자존심과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회장 그 자체였고,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로이. 그런 그를 앞에 두고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세로이는 자신의 신념을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아들을 보고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세로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잘못한 것이 없는 아들에게 고개 숙이라 말할 수 없었죠.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퇴소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평생을 몸담은 장가를 떠나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 술은 좀 하냐? 학생이 왜 술을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한잔할까? 술 맛이 어떠냐? 아들에게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그리고 장가를 그만둔 성열은 기분 좋아 보이세요? 좋지 그럼.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젊었을 적 꿈이었던 가게를 차려보기로 하죠. 고등학교 퇴학, 아빠는 퇴사. 별일 아니었다.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던 두 사람. 금방 갈게.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 행복의 전제 조건은 사람만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 뭐든 별일 아니겠지. 사람만 있다면. 그날 세로이와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아빠는 오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장례식. 박세로이군. 조금 뒤 세로이에게 경찰이 찾아오고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합의.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가족의 목숨을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말은 돈으로 직접.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성열이 죽은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그 자동차는 분명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근원이 가지고 있던 차입니다. 이거 장근원 건데. 세로이는 우리 진정하고 경찰한테 먼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팔자 좋게 병원에 있던 근원. 그러지. 세로이는 왜 바로 병원에 신고 안 했어? 그의 잘못과 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있어? 그의 책임에 대해 묻고 우리 아빠 왜 죽였어?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은 사과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저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었죠. 죽어 이 새끼야! 그때 그거 내려놔. 경찰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수아 또한 세로이를 따라왔는데요. 써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그에게 잠깐만요.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목산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수아는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원했을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다시 상기시켜주고 가슴 펴고 살길 바랬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그렇게 세로이는 이대로 끝내기로 마음먹고 그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원을 때린 일로 감옥에 수감되는 세로이. 판결합니다. 근원은 살인에 대해 벌을 받지 않고 이에 형법 제254조에 따라 세로이는 그런 근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3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지낼 거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이소.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멈춰라,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하지 않았던 세로이. 나오면 뭐 할 거야?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자서전?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복수.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세로이는 아버지와 꿈꾸었던 그 목표를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 가난한 남자 싫어.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분명 생각도 안 했는데 복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렇게 2년 뒤 출소 후 세로이 안녕. 편지 쓴다고 해놓고 많이 늦었지?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수아가 살고 있는 이태원으로 향했던 세로이. 할로윈을 즐기러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태원을 온다나 봐. 그리고 모두가 자유로워 보여. 세로이는 그곳에서 누구세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고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여기 좋더라.
이곳에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반했어. 그러기 위해 세로이의 목표는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7년.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왜 하필 원양어선이야? 중졸의 전과자 일할 곳이 많이 없어. 아저씨 점포처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금액이 꽤 됐는데.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스스로 돈을 벌길 선택한 세로이는 처음 즐긴 할로윈 데이를 첫사랑과 함께 완벽한 하루. 그럼 오늘은 밤새도록 놀기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 복수심,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수아와 함께 재밌게 놀고 집을 데려다주는 세로이. 장가가 수아는 아직 미안해하죠.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넌 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한 번 더 수아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이제 가려는 세로이. 이 집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 그리고 세로이를 잡는 수아. 자고 갈래? 아직 부자 못했어. 흥이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이들. 내게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정확히 7년 후 수아야.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당연하다는 듯 이태원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냈죠. 잘 지냈어? 그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포차 단밤의 오픈 시간. 그곳에는 세로이와 함께하는 직원 승권과 현이가 있습니다. 승권과 세로이는 세로이가 감옥에 있던 8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큰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승권이라고 합니다. 니보다 한 살 어리다. 잘 좀 챙겨줘라. 제가 뭐 챙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같은 방에 배정되었던 두 사람.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싸가지 없고 저래 비도 이쪽 사람 아니다. 괜히 이거 신경 건드려 싸움하고 아이 말고. 형님 감옥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세로이에게 뭐예요? 다가갔던 승권. 뭔 책인데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니? 맨날 책만 읽길래 뭔 책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원하는 건 많아서요.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세로이의 말이 말에 가시가 있네. 나한테 하는 말인가? 승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거야. 새끼가 이씨. 너도 인생 쪽난 전과자잖아 이씨.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자기 값어치 헐값을 매기는 호구 새끼야.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원양어선? 나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승권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그렇게 세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출소 뒤 방장이었던 조폭 두목 희훈과 함께 반복적인 하루. 때리고 싸우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던 승권은 그렇게 7년이 지났다. 7년 뒤 이태원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막 아는 동생 술집 차렸다고 연락 왔다 안 하나? 아따 우리 박 사장. 얼마나 이거? 정말 가게를 차린 세로이와 다시 마주했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런 그를 보며 잘 지냈어?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승권은 똑같은 시간을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자신과 세로이가 얼마나 다르게 썼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뭔 술을 맨날 마시러 와? 그 뒤 단밤에 자주 들렀던 승권. 요즘 부쩍 혼자 자주 오고. 나 형님 팬이야? 승권에게는 멋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세로이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형처럼 제대로 살고 싶네. 제대로가 뭔데? 나쁜 짓 안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아직도 호구 새끼냐? 그리고 세로이로 인해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함께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 달 심각하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던 장사, 이어지는 인트로의 상황.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근데 형님은 잘못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1차니까 2개월이라. 아니 잠시만요.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봅니까? 너도 시끄러워.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그때 고생 좀 많으십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익숙한 얼굴. 동생분이 술집에 출입했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서와 동행했던 친구 근수는 장가의 차남이었고 회장님께서 상무님에게 가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던가요? 서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학대를 당하던 근수. 장가 사모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런 근수가 경찰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원이 이곳에 온 것이었죠. 이 저희 집 놈 때문에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놔줄까? 그런데 예,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9년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얘가 뭔데? 대통령이야?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공권력. 법대로 하셔. 세로이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제정신이에요? 이대로 가면 영업정지라잖아요. 그런 세로이를 이해할 수 없던 이서에게 그래도 지금만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하죠. 역시 막세로이. 그리고 근원.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생각이 맞아. 그도 9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 역전 불쌍한 막세로이. 너 때리겠다? 하지만 세로이는 9년. 그때와 달랐죠.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며칠 뒤 단밤을 찾아오는 이서. 이서는 여기서 일할래요. 세로이와 함께 단밤에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사해. 이름은 장건수고 여기서 일할 거야. 그리고 근수도 함께 고용되죠. 단밤은 큰 전력을 얻은 셈인데요. 안주를 나를 땐 이렇게 그릇을 바깥으로 둔다.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딱히 대표 메뉴는 뭐. 난잡해.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컨셉이 없는 건 둘째치고 조명이 너무 밝아요. 전혀 없는 이곳에 이거 봐봐요. 두 자리는 더 나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새로운 매니저 이서에 의해 점점 달라지는 단밤. 새 단장에서 돌아온 이태원 단밥 포차.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확장 공사도 진행했고요. 안 오신 분들 더 늦기 전에 빨리 놀러 오세요. 이사님 드디어 오픈하셨나 봐요. 각이다. 이서 언니랑 단밤은 오픈일에 최대로 손님이 몰려오고 매출 얼마예요? 320. 평일에 달성하는 최고 매출. 오랜만에 클럽이나 갈까? 클럽? 그럴까? 가면 재밌나? 뭐가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왜요? 아니 나 뭐 춤도 잘 못 추고. 춤 못 춰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클럽 가면 부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 그러다 애인도 사귀고. 뒷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빠를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어쩌다 닿았다는 느낌이. 그럼 여자가 오빠를 한번 뒤돌아서 확인할 거예요. 그때 정말 즐거워 미쳐버리겠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어.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어때요? 처음 클럽 온 느낌? 클럽이 처음인 승권은 용기를 내 나서는데요.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요. 이서에게 배운 대로 첫 픽이 중요해요. 눈에 들어오는 한 명을 선택하고 내 첫 선택은 너다. 상대방 시선에 보이도록 뻗는다. 비록 국민 체조 같긴 했지만 뭔가 즐거워 미쳐버리겠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어요. 해맑은 아이 같지? 그런데 뭐하냐? 저 아세요? 그녀는 승권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저 설마 그녀는 바로 마현이 어제까지 단밤 주방에 있던 현이. 트랜스젠더. 그렇게 단밤 직원들은 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불편해졌나 보네. 항의 안 할게. 야야야. 아니 형 그. 재밌게 놀아. 다음 날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 머리카락에 이어 에이,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계속해서 주방에서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럼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서는 그런 상황을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참을 수 없었죠. 그날 영업이 끝나고 트랜스젠더? 그게 뭐? 이서는 현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요리를 못 하잖아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맛도 별로고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소문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결단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세로이는 현이 불러와. 현이와 직접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밤에서 일하는 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선 직설적으로 네 요리야. 지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로이. 그리고 세로이가 건넨 것은 이번 달 월급이야. 월급. 감사했습니다. 2배 넣었어. 그런데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닌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노력으로 맛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이에 더해 세상이 기피하는 전과자야. 너네 얼마 전에 가게 깽판 치고 영업 중지시킨 놈들이고. 현이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내 사람이야. 단밤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놈들 있으면 지금 말해. 까라면 까야죠. 노력할게. 그렇게 현이는 매운데 밍밍해요. 국물이랑 건더기랑 따로는 느낌? 자부할 수 있는 단밤의 맛을 내기 위해 솔직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야. 하루하루 훈련에 들어가고 전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노력할게.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맛있어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검은 머리가 더 예뻐요. 맞니? 그렇게 단밤은 점점 기세가 오르며 내 목표는 단밤에 프랜차이즈화니까.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승권도 그래 이것들아, 우리 형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로이를 끝까지 따를 생각이었죠. 자, 우리는 그런 한편 수아는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왔고 세로이의 아버지와도 친한 사이였는데요. 수아가 있던 보육원은 장가가 후원하는 곳이었으며 세로이의 아버지가 후원의 담당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관계를 넘어 자신을 딸처럼 돌봐준 성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수아. 하지만 수아는 현재 장가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세로이가 수감되었을 무렵 보육원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어. 수아를 불러냈던 대희. 회사 내 장학재단이 있어. 입학금,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생각인데. 그가 수아에게 후원을 제안한 것은 묘하게 거슬려. 세로이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세를 잃고 그 학생은 박세로이와도 친구인가? 일종의 보험을 마련해두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인네 좋은 일 한번 하려는 거야. 오해 말어. 그리고 그렇게 장가의 후원을 받아온 수아가 장가에 입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 근수가 단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수아는 박세로이 때문에 그곳에 두신 거예요? 혹시 대희의 의도가 담긴 행동인지 묻지만 무슨 소리야? 대희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럼 가게는 요즘 어때? 잘 됩니다. 수아에게 단밤의 성장세에 대해 듣게 됩니다. 박세로이 그놈 어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로만 느껴졌던 세로이의 결심은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죠.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야. 그리고 며칠 뒤 세로이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많이 좋아해요?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알고도 정말 변함없어 보이길래. 미성년자 출입건으로 경찰서에 갔던 일, 그 사실을 신고했던 것이 수아 스스로 자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세로이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신고는 이서와 사이가 좋지 않던 동창이 한 짓이었고 먼저 가. 잠깐 갔다 올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로이는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곧장 수아에게 향합니다. 왜 거짓말했어? 세로이, 나한테 미움받고 싶어? 난 장가 사람. 미안해. 갈게. 그리고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수아가 원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수아를 위해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딜 것을 결심합니다. 마음 편하게 백수만 넣어줄게. 세로이가 준비해뒀던 한 발.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8년간 꾸준히 불려온 돈. 장가에 넣어둔 자금이랑 그거 합치면 얼마야? 8년 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8년 전 네가 투자한 자금이랑 이거랑 합치면 급락하던 장가에 투자해두었던 세로이. 그 자금의 양은 19억? 무려 19억. 전부 장가에 투자해. 세로이는 그 돈을 모두 장가에 다시 쏟아붓습니다. 그 장가 주식의 양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인 대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고, 배가 고프다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구만. 그리고 잠시 뒤 그 영업 아직 15분 전인데. 단밤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장가 회장 장대희. 두 사람은 9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죠. 아마도 GAB 박 부장 사망 보험금. 그 시점에 그 돈으로 장가에 투자를 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돈이었어야 했으니까.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네 놈이 보고 싶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희는 찌개에 볶음 요리 한 가지씩. 단밤에 대표 메뉴를 먹어봅니다. 직접 와서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만. 장가를 상대로 뭘 생각하든 자네한테 무리야. 그는 세로이의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 박 부장 생각에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 하지만 무리입니다. 더딜진 몰라도 저는 단계를 밟고 있고
그날 이후 8년간 그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장가만 보고 살았던 세로이. 아빠를 생각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죗값을 받는 것뿐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세로이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좀 보자. 싸움은 선빵이 중요해. 뒤통수에 꽂는 거야. 다음 한 수를 준비하는 세로이. 그래. 세로이는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주던 호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호진은 고등학교 시절 근원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세로이가 수감된 뒤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 한국대 경영학과 붙었어. 그 지옥 같던 3년을 참아내고 얻어낸 결과야. 복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내 꿈은 금융자산 운용가야. 그렇게 펀드 매니저를 꿈꿨던 호진은 장가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내 목표야. 어려울걸.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있다면 몰라도. 그 뒤로 세로이 옆에서 전교 1등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었죠. 장가에 19억. 두 사람이 계획을 위해 찾아갔던 것은 강민정 이사.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바로 장가의 전무이사 민정인데요. 호진이 계획적으로 접근시킨 거니? 네가? 세로이는 펀드 매니저가 된 호진을 민정에게 접근시킨 뒤 단밤 오픈 후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박 부장님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말이야. 민정은 대희와 함께 장가를 세운 강보현의 외동딸이자 세로이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던 인연이 있습니다. 세로이가 제안한 것은 이사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떠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말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근데 세로이야, 여긴 판이 달라. 이사인 그녀에게 세로이는 아직 네가 나랑 도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장가에 대적할 수 없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세로이가 원하는 것은 장가 이사님이 이끄십시오. 근원이 아닌 민정의 승계. 장가 장회장의 대표이사 해임만 그때 제가 이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민정은 박 부장님 아들이란 점에서 약간의 기대를 걸어볼까? 세로이에게 투자를 해보려 했습니다. 장 회장의 촉을 믿어. 네 그 가게 단밤? 민정이 믿었던 것은 장가를 쌓아올린 대희의 안목. 네 그 쥐콩만한 가게 영감이 밥 먹으러 오게끔 해봐. 그런 대희의 시선이 영감한테 네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다면 세로이에게 향하게 된다면 내가 너 믿고 제대로 베팅할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을 달성해낸 세로이는 영감, 장근원 제끼고 가보자. 민정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바로 9년 전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병원입니다. 아, 이분이 저희 유통업체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지금 경찰을 그만두고 단밤에 식재료를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정신 차려 인간아. 괜히 되도 않는 정의감 내세우지 말고 가족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근원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딸 때문에 그 사실을 묵인했던 병원. 제발 좀 오지 말아주라. 뭐 몇 천이든 몇 억이든 몇 년이 걸리든 내가 다 보상할게. 보상. 당신이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히고 자수하는 겁니다. 세로이는 그를 설득시켜 근원의 죄를 증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은 우리 혜원이가. 저는 장사꾼입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병원은 아직 딸 때문에 그 결정을 망설이고 있죠. 그런 한편 대희도 그런 세로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았고 근원을 시켜 이서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그만해라. 이서가 근원에게 내보이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없는 놈들 다스리려고 있는 거거든. 근원이 이서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 별거 없어. 사고지만 그놈 아빠를 차로 치게 됐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즉사했지만 대충 다른 사람 집어넣고 끝. 권력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하는 짓거리야? 고지고대로 이야기했던 대화. 내가 이서는 정의감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장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똑똑하고 세로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문제가 사장님 머릿속엔 그 빌어먹을 장가 새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난 그게 질투가 난다고. 이 파일이 장가에 크게 타격을 줄 것은 분명했죠.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폭행까지 하며 이서에게서 휴대폰을 뺏으려는 근원. 살인은 빼. 폭행 추가. 핸드폰 내놔. 그거 알아? 여기 이태원이야. 바쁘게 매는 남들이 아주 그냥 넘쳐난다고. 이태원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그때 무슨 상황이야? 세로이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장님, 제가 다 녹음했어요. 저 새끼가 아버님 사고 자백한 거 내가 여기다 다 녹음했다고. 이제 이걸로 여론몰이 하면 재수사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얼굴 왜 이래? 너냐? 이서 얼굴 저렇게 만든 게? 왜? 또 치게? 살인 미수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라고. 사장님!
곧 경찰까지 오며 상황이 마무리되지만 어젯밤 이태원 일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목격된 이 상황은 장가그룹 장대희 회장의 장남 장근원 씨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장가 이미지 하락이라는 여론으로 되돌아옵니다. 장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조모 씨의 말에 따르면 장근원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자백을 녹음한 것에 격분해 말싸움 끝에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는 이서. 장 회장네 집안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전에도 있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거죠. 지금쯤 주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놈의 집구석은 장가를 이끌 자격이 없다. 대표이사 해임안 지금이 적기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대표 해임안을 지금 결행하려 합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됐어도 법적 효력이 부족한 증거물이에요. 이서가 얻어낸 녹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 하나, 오영사의 자수가 필요해요. 병원의 증언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옛날에 잘못한 게 있거든. 그리고 때마침 로이 오빠한테. 고민을 거듭한 병원은 아버지로서 떳떳하기 위해 증언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장근원 씨, 뺑소니 은폐 사건 사실인가요?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근원, 민정도 이사들을 모아 더 이상 집안일에 휘둘릴 수는 없겠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설득하고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냐고! 너 때문에 이래. 너같이 모자란 놈을 상무직에 앉힌 게 잘못이라 이래. 너 같은 놈 싸고 놀자고! 회사를 등진 게 잘못이라 이래. 해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대희. 저는 오늘 장가그룹의 대표가 아닌 한 아들의 아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희는 제 아들로 인해 벌어진 많은 논란 아비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지금 한창 논란인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제 아들은 그는 아버지로서 사과를 하며 10년 전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되어 10년 전 사건에 대해 말문을 엽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부족으로 제 아들은 무죄라고 합니다. 아들이 처음 검찰 출석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전 그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고는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자신의 것인 장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일으켰다. 아들을 버리는 것. 금전 운영을 해보라고 제가 준 돈들로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대신 차 세워요. 죄를 받게 했다. 차 세우라고! 검찰총으로 바로 모시라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근원을 감옥에 넣기를 선택하고 아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회사 경영에만 정신이 팔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네. 기자들 앞에서 쇼를 함으로써 제 잘못입니다. 장가의 이미지를 지켜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위를 파악한 그날 찾아낸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에비덴돌이 자신의 죄는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근원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심정이 어떠신가요? 정말 혼자서 벌인 일인가요?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전부 제 잘못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안 주주총회 해임안은 그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실패한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들어줬네만 아까운 적은 없어. 꽤나 섭섭한 것도 사실이야. 그렇다고 자네를 내치기엔 내 보현이 그 친구 볼 낯이 없지. 파진지사로 내려가. 민정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근원은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꽤나 통쾌하겠군. 세로이는 비록 근원이 아버지 사건에 대해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었지만 그럴 리가요? 그 원인의 원인인 회장님이 거기 편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대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가가 그리 쉽게 무너질 성인가? 아들까지 팔아넘기면서 지켜야 할 성입니까? 장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지. 다음은 당신 차릴 겁니다. 이 장대희가 자네를 적으로 삼았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장가가 대희가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와 맞서겠죠.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 것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 최강포차입니다. 브랜드에서 한 명씩 대표가 나가 경연을 펼치는 방송에 장가 또한 참석하고 단밤에서 현이가 나가 2차전도 2위, 두 번의 기회를 줬어. 모조리 실패했고 1, 2차전 1위를 휩쓸며 대희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변명해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수아 그리고 근수.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서와 함께했던 근수는 너 나 좋아하잖아. 이서를 좋아하고 있었고 나 너가 금수저인 거 알고 들이댄 거야. 근데 너는 나도 그렇고 부계 자리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욕심 안 내는 호구였다 이거지. 뭐 너는 그걸로 됐다 싶지만 사장님 좋아한다? 세로이에 대한 이서의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가와의 대척이 본격화되며 네 아버지는 내 적이야. 죗값 치르게 하는 거, 그 사람보다 성공하는 거 그게 내 목표야. 자신의 목표를 위해 네 기분 신경 쓴답시고 사정 봐준다든가 눈치 본다든가 그런 거 못해. 직원인 근수를 배려하거나 눈치 볼 생각이 없던 세로이. 모든 상황 알고 옆에 있는 거잖아. 그런 세로이의 말을 듣고 다 맞는 말. 감명받았다. 이서가 좋아하는 세로이처럼 내가 참을 수 없이 욕심나게 되면 말이야. 장가, 네가 차지해. 야망과 욕심을 가져보고자 그래도 된다는 거지. 욕심내도. 그녀가 말한 대로 장가를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었죠. 이번이 결승전이지. 최강포차 1위 탈환에 후계 운운하던 이놈. 이놈이 장가를 이을 일도 없을 게야. 자신의 위치가 달리자 권한을 주시죠. 방송권은 저한테 일임해주세요. 직접 방송에 관한 일을 책임지려는 근수. 오 실장이 해도 안 될 일이 네가 하면 달라진다. 적어도 제가 움직인 판이라면 억울하진 않겠죠. 근수는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밤에서는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던 단밤에 투자 철회? 갑자기 투자 철회가 빗발치는 것. 리드 투자자가 빠지니까 팔로우하던 다른 투자자들도 빠진 거지. 쉽게 말해서 중명홀딩스가 50억을 투자한다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중명홀딩스를 믿고 투자하려고 했던 거야. 가장 큰 투자자인 중명홀딩스가 발을 뺐기 때문인데요. 이건 너무 악의적이야. 뭐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위기는 안으로 모시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대희가 만든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며 어쩔 거야? 투자 다 빠지고 어쩔 거냐고! 투자와 동시에 단밤 분점 계약을 맺은 점주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지금 상황은 흠집이 난 상품. 투자는 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단밤의 프랜차이즈화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대희는 원했던 대로 이 장대희가 세로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꼬장이 좀 있는 노친네다. 명확히 알려주게 되죠. 글쎄요. 그런데 고작 이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을 세로이는 지금이 위기라고 그렇게 신경 쓰셨습니까? 그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만!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뭘 잘했다고? 제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가게 왜 차렸는데? 어? 여기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다가 단돈 간판하면 달아보겠다. 뭘 믿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투자? 중명홀딩스? 대체 뭘 보고 믿었습니까? 점주들에게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와보고 결정했어요. 맛 보고 결정했다고! 방송에서 전국 가게 다 제친 그 맛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다고! 이미 방송에서 1위를 함으로써 뭐가 변했습니까? 증명된 단밤의 가치가 우리 맛이 변했습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 투자 없이 어떻게 케어합니까? 거 봐요! 됩니다. 저희 IC는 점주님들 그 신뢰, 소중한 돈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로이는 투자가 있든 없든 투자자들이 빠지더라도 약속한 저의 지원과 일정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계약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며 수아는 어쩌려고. 어쩌긴 건물 담보 잡아야지. 그냥 멈추면 안 돼? 세로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랬고 끄떡 없어. 그럼 난 회장님 심부름이랍시고 저합은 들고 올 때 나 소중한 사람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서로를 보며 힘들어하기 싫었습니다. 장가에 대한 복수 그거 다 버리고 나한테 와. 그때 이서에게서 오는 전화. 제가 무리하게 일 벌려서. 그 일 누가 결정했어? 날 믿어. 나는 이 정도로 안 무너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큰일은 세로이는 지금이 내 소신에 아버지가 20년 직장에서 잘렸을 때야. 10년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셨을 때고 그 죽음이 은폐됐을 때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에 복수를 다짐했기 때문이고 그 전엔 지금 넘어지는 것쯤이야 내 행복은 있을 수 없어. 극복하고 일어서면 될 일이었죠. 장가를 무너뜨릴 거고 그 전엔 내려놓을 수도 멈출 수도 없어. 수아의 말대로 포기할 수도 행복해지기에도 세로이에게는 아직 이릅니다. 미안하다. 그런 세로이에게 이서야. 사장님 지금 어디예요? 왜 가게 없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머니. 민정과 함께 새로이를 찾아온 한 사람. 그녀는 단밤의 알바 토니의 할머니이자 나랑 김 여사의 관계는 어떻게 알았어? 호진 오빠한테 들었어요. 장가 초기 자금 대주신 분이라고. 장가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대주주인 부동산 거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토니의 아버지와 오래전 헤어졌으며 새로이를 통해 다시 손자를 찾게 된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로이를 보고 그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네 얘기 다 들었다. 투자가 안 됐다고. 단밤이 위기인 지금 니네 부장가 안다 않겠나? 이 노인네가 진 빚도 있겠다. 바람 꺼내 볼만도 할 낀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토니 일로 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행으로 한 일로 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투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식구들 다 고생하는데 대표라는 놈이 새로이가 대표로 앉아있는 이상 치만 깨끗하면 되는 기지. 그의 신념을 굽힐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신의 대가가 없는 자유로운 삶.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끼는 새로이. 완해를 참노. 새로이는 그녀에게 투자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도 5초만 투자해서 구독이랑 좋아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생각하노? 우리나라 1등입니다. 투자를 위해 그와 방송 우승해라. 새로이에게 조건을 내거는 할머니. 우승하겠습니다. 최강포차 우승에 앞으로 단밤 프랜차이즈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결승전. 조심해서 들어가. 가게 정리 잘하고. 네, 형님도 수고하십시오. 수고는 현이가 해야지. 야, 지면 알아서 해라. 뭐래? 파이팅 하라고. 언제나처럼 여유롭게 방송국으로 향하던 현이.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이는 방송 직전에 최강포차 우승해야 된대. 뭐? 기습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단밤의 미래가 너한테 달렸다. 마연이 파이팅. 그런데 뭐야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 수술한 거 맞지? 얼굴도 한 건가? 기사에 마연이 씨가 그 트랜스젠더라고 떠가지고. 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갑작스레 밝혀지는데요. 단밤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 사실은 그 좋은 패라는 게 겨우 이딴 거야? 근수에 의해 밝혀진 것이었죠. 어제 제가 언론사에 뿌렸어요. 근수는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첫 방송 이후에 현희 누나 인기가 대단해요. 인기 투표라는 느낌입니다. 현이의 인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 인기가 결과에 반영된다면 비호감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대중에게 민감하게 인식될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죠. 너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싫은 사람? 근수가 단밤에 있던 시간과 저에겐 몇 없는 소중한 누나예요. 직원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게 장가 후계자 자리를 위해서 장가의 방법이라면서요. 그마저도 저버릴 생각인 것이었죠. 우정놀이는 이제 됐어요. 그렇게 현이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건조가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방송국 내 모든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을 받게 됩니다. 찾았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만. 마연이 잠시만요. 정신 차리고 바로 준비할게요. 현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문제 없어요. 잘할 수 있어. 그런 현이를 보며 괜찮아. 새로이는 참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같은 공장에서 일할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든 가장 용감하고 예쁜 여자야. 이미 그저 마현이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새로이는 진정되면 단밤으로 돌아갈까? 굳이 그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맛으로 납득시킬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도망쳐도 돼. 오롯이 버틸 필요 없다며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현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죠. 단밤 식구들은 안 보이네요. 참나. 아니 기사 뜬 거 보더니 바로 튀던데? 그럼 단밤은 기권이네요. 그때 아니 비록 현이에게 모든 부담을 안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기권 안 해. 이대로 경연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현희 누나 도망쳤다면서요. 제가 요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경연에 참가할 생각이죠. 전국 상위 4명이에요. 네가 그랬잖아. 나 요리 잘한다고. 노영. 근데 말이야 근수야. 도망이라니. 현이가 뭐 잘못했어? 그냥 응원해줘. 네가 그럼 섭섭해? 같은 시각 토니 또한 방송국으로 오는데요. 기사를 보고 걱정돼서. 그거 어떻게 해요? 모르지. 단밤 대표로 나왔어. 해야지 당연히. 아이 둘이 사이가 나빠도 그렇지. 이럴 때 동료끼리 왜 그래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고 이게 자연의 섭리야. 당연한 거라고. 현이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승고는 마연이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자신이 지켜봐온 현이가 그 당연한 것들 어떤 사람인지 다 쌩까고 지 꼴리는 대로 사는 애야.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얕보지 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보다도 세. 인간 마현이는 강한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 시집을 하나 읽었어. 그녀에게 힘을 실어준 이서.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이서가 현이에게 읽어준 시는 부서지고 재가 되고 현이가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밤 요리사 마현이. 의지를 가진 돌덩이, 아니 돌덩이가 아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보석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 우승하겠습니다. 나는 다이아. 그렇게 최강포차의 결승전. 대망의 우승자는 우승은 단방포차 마현이. 현이에게 돌아갑니다. 이로써 단밤포차 또한 내 말한 건 지킨다. 투자를 받아내며 기틀을 다지게 되죠. 니도 내한테 말해놓은 거 있지? 지켜야 된대. 당연합니다. 그래.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근수는 이놈 이기기 위해서 뭘 했지? 자신에 대한 증명에 실패합니다. 주방장의 개인적인 이슈로 기사를 내서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점수를 줄만 하군. 그리고 이서가 근수를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상관없다. 너면 돼. 뭐야 갑자기 제주도 갔다며 벌써 돌아온 거야? 현이 언니 기사. 이서는 이미 네가 그랬지. 근수가 한 짓을 알고 왔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했어. 그게 뭐? 경쟁이었고 이기기 위해서야. 이서는 그런 근수가 너답게 굴어. 평소답지 않음을 이야기하지만 네가 말했잖아. 근수는 이미 참을 수 없이 욕심나면 장가 차지하라고.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결심을 한 상태. 만약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러는 거면 웃기지 마. 이서가 그냥 헛소리라고 넘겨버린 그 말은 포기만 하던 내가 항상 서자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날 위한 선택을 했어. 무시당하던 근수에게 네 그 말 한마디에 다 던지고 여기 있다고.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미안해. 나 네 맘 못 받아줘. 두 사람은 이미 다른 갈림길 위를 걷고 있었죠. 벌써 점포문이만 수백 건이 넘어요.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는 단밤. 이제 전국구로 가야죠. 큰 돈은 큰 판에 써야지. 중국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전국구 말고 중국 찍고 세계로. 토니 할머니한테도 말했잖아. 내 꿈은 이게 다가 아니야. 장가 제끼고 우리나라 1등.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지.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4년 뒤 주식회사 이태원 클라스는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초기 멤버들은 임원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 다시 현장 보내주면 안 됩니까? 형님. 회사에서는 호칭 제대로 붙여주시죠. 최승근 본부장님. 하지만 브랜드 선호조사 2위, 연매출 9위, 시가총액 16위. 1위는 전부 장가고. 아직 세로이의 목표인 장가에게는 못 미치는 수치. 세로이는 장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니 간만에 다 모여갖고 회식 한번 할라 했더만. 엊그제 했잖아. 아니 근수 돌아왔대. 장가 해외 지사로 떠났던 근수. 아 형님한테는 연락 안 옵니까? 못 본 지 오래됐네. 장 상무님. 근수는 상무로서 장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 지금 회장님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대희는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요. 그 심각성은 췌장암이라뇨.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지금 최선일 텐데 사실상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6개월 정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면 바로 연락할 일이지. 모범수로 출소한 근원. 애비가 원망스러웠겠지. 사고 하나도 받고 싶은 게야. 그게 4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할 말이에요? 세 사람은 4년 만에 마주하는데요. 내가 있을 땐 매년 검진 받게 했어. 그게 상무가 할 일입니까? 그만. 사실상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건강 악화로 인한 후계 선정은 정근수. 그런데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원과는 또 다른 형태로 회장님이 직접 차기 회장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티끌만큼의 감정도 없이 변한 게 없네요. 그래 보여? 그만!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모습은 아버지랑. 오로지 장가만을 바라보는 대희와 닮아 있습니다. 말해두지만 난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아. 장가를 위해서였어. 여전하시네요, 아버진. 장가. 그리고 근원은 뭘 위한 건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장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런 한편 세로이에게도 강민정 이사랑 얘기했어. 판 다시 꾸릴 거야. 후계는 장군수로 발표하겠지. 아직 지방에 있는 민정에 의해 장 회장 시한부 판정 받았대. 대희의 병이 전해지고 뭐? 세로이는 여보세요? 접니다. 곧장 대희에게 연락합니다. 내 놈이 웬일이냐? 암에 걸리셨다고요?
죽는 겁니까? 네 놈이 지금 저는 그가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로이에게는 복수를 못 끝내는 것과 같았고 천벌 누구 마음대로. 당신은 나한테 벌 받아야지. 그렇기에 그는 아직 죽지 마. 아직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길 바라는 유일한 사람이 네 놈이라니. 재밌구나. 네 놈은 내 마지막 여왕이 될게. 조만간 뵙겠습니다. 서둘러 오너라. 며칠 뒤 형님이 어쩝니까? 몸살인지 열나요. 괜찮아요.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던 이선은 결국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근원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님, 고객님 오셨습니다. 희훈을 찾아가는데요. 아이고야. 어서 오이소. 오랜만이네 얘. 두 사람은 깜빵에서 만났던 사이 이전에 멀은 일 근원은 그와 함께 시작할까 하고.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려 합니다. 언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곧 병원에 있던 이서에게 링거액 주사하겠습니다. 아, 네. 누가 봐도 수상한 남자 간호사가 다가오고 조금 뒤 이선은 병실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때 세로이에게 오는 문자. 납치된 이서의 사진입니다. 게다가 혼자 오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세로이의 모습을 마침 이서 소식을 듣고 온 근수가 보게 되고 급히 문자 메시지가 온 장소로 향하는 세로이와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그를 따라가는 근수. 아이고야, 빨리도 왔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는 근원이 있었죠. 장근원. 꼴 보기 싫은 놈들 세트로 왔네. 이 납치 계획은 근원이 만든 것이었고 이서 어딨어? 이제 죽을 놈이 알아서 뭐하게. 이서 어딨냐고 이 새끼야! 그때 근수에게 달려드는 차에 대신 치이게 되는 세로이. 루이야! 119죠. 사람이 쥐었어요. 형! 이서가 납치됐어요. 루이 형은 다쳤고요. 형이 좀... 급히 승권에게 연락을 넣어두고 언젠가 본 그림이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가자. 근수를 데리고 떠나는 근원. 나이는 살상세 CIA 현자고 발상 괜찮네. 의식이 없습니다. 세로이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거 형님 핸드폰. 일단 저 어디 좀 갔다 올라니까 형님 옆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이거 메시지 확인하셨잖아요. 혼자 올 건. 이서와 근수를 구하기 위해 혼자 나서려는 승권. 혼자 가서 뭐 어쩌라는 건데? 확인 하나 하려고요. 감 오는 데가 좀 있어서. 승권이 찾아간 것은 깜빵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며 한때는 밑에서 일했던 희훈. 이거 상황이 너무 커졌습니다. 장근은 그 또라이 같은 놈이 앞뒤 안 보고 설치는 게. 희훈은 근원에 의해 이번 납치 계획을 함께했으며 그 와중에 잔금 언제 줄 거요? 유리 안 끝났는데 무슨 잔금? 세로이 글마하고 내하고 이래 트라지스도 10년직입니다. 시기는 대로 다 했더만 인차하고 뭔 소리입니까 또? 돈 10억이 그놈의 그 10년보다 소중해서잖아. 그럼 걔처럼 일을 해야지.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이 있는 상태. 아 이거 얼마만이야? 형님, 승권은 희훈을 보려고 하지만 안에 계시나? 지금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시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오늘은 그냥 가시죠. 민망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안 계시면 별 수 없지. 근데 너 말이야. 말투가 왜 그래? 그러니 문 여세요. 이 동생 얼굴 한번 봐줘야지. 이대로 승권은 물러날 수 없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새끼가 거 이쯤 하고 가시죠. 지금 날 쳤어. 전이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이랑 많이 다르지. 뭐 어쩌시려고? 여보세요 경찰 써줘. 경찰에 연락을 하는 승권. 깡패들이 날 폭행하려고 하네?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에? 아 아파. 살살 안 해? 아 어쩌려고 이럽니까? 경찰이 오겠지. 우리 로이 형 담근 새끼가 여기 있다고 의심돼서 왔다가 맞았고. 그다음 어떻게 될까? 전과자 말 누가 귀결해 줍니까?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승권에게 전과자라는 말은 뭐?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이미 떨쳐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그 말을 호구 새끼들아. 그대로 돌려주죠. 네 말대로 상황이 달라졌잖아. 잘 들어줄걸? 이 최승권이가 승권은 지금 주식회사 이태원 클라스 본부장이거든. 검증된 기업에 다니며 떳떳한 한 명의 사람이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말어. 그렇게 경찰서로 향해 폭행 조사를 받은 뒤 폭행을 당해? 일방적으로? 너 바보냐?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완전 버릇고치라며. 아 누가 막고가 있으래. 현이의 걱정을 뒤로 희훈과 만나는 승권.
어디 있습니까? 다자고자 뭔 말이고? 우리나라 참 좋아요. CCTV가 많아서. 하지만 잘못 집었다. 그는 이서와 근수가 있는 곳을 순순히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희가 양아치 짓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서, 근수 승권이 지금 이 일에 다치거나 안 돌아오면 말입니다. 이 최승권이 어디까지 걸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사는 거 포기할 거거든.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가자. 마무리 지어야지. 그런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는 대희. 장근원 짓입니다. 장근수 상무, IC 조이서 전무 행방불명, 그리고 박세로의 뺑소니. 이게 다 우연일까요? 하지만 대희는 근원이 녀석이 아무리 모자라다 해도 납치, 살인. 근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15년 전 뺑소니 사건, 그리고 4년 전 회장님의 기자회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장근호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 있는지 알려주는 수아. IC 본부장이 줬습니다. 그 자료는 조이서 장근수 상무를 납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무실 CCTV 화면입니다. 근원이 납치한 것이 맞다는 증거. 회장님이 장근호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부장. 회장님. 그만! 그럼에도 눈과 귀를 닫고 대비는 해야겠지.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수습하고 덮어야지. 덮을 생각만 하는 대희. 이런 식으로 수아는 그를 보며 15년 전 사고도 수습하셨군요. 결정을 내립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스스로 제가 원하는 선택합니다. 장가를 떠나는 수아. 수락하지. 나가봐. 그리고 이건 수아도 장가에 몸담으며 제가 입사하면서 10년간 모은 장가의 비리 파일입니다. 세로이의 아버지에 대한 일을 잊은 적이 없었죠. 차명주식, 비자금, 청탁, 뇌물. 너 이 새끼 너. 힘과 공포만으로 사람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어요. 오 부장. 지금 이 사건 그 자료를 빌미로 회장님이 하실 일은 덮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막으라 협박하는 수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막으셔야 할 겁니다. 나가. 대학가 성공했어? 2배로 갚으면 되지 뭐. 그렇게 수아는 성열에게 받은 만큼 꼭 성공해서 2배 말고 3배로 갚을게요. 당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곧 아버지. 대희는 큰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너 설마 지금 조이서랑 근수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너 이놈. 근수군은 걱정 마세요. 후계로 정한 놈 아닙니까? 안 건듭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설마요. 제정신이겠습니까? 전요. 자신이 벌인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근원. 사실 저 항상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원은 고등학교 시절 이후 이제 다 지긋지긋해요. 쌓아왔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버리게 한 박세로이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다 끝낼 겁니다. 저도 그 새끼도. 저 지금 파진 장가 폐창고에 있어요. 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대희가 아버지 손에 달렸어요. 자신을 버릴지, 절 멈추고 싶으면 자신이 아닌 장가를 선택할지 또 한 번 버리시면 돼요. 그 끝을 보려 하는 근원. 그놈아.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우리 아버지 장남이 선물 하나 드려야죠. 그와 동시에 세로이가 다시 눈을 뜹니다. 괜찮아? 세로이는 조금의 쉼도 없이 세로이 잠시만. 이서를 구하러 나서죠. 일단 진정하고 가야 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를 해. 그럼 이서가 위험해져. 장근원이 원하는 건 나야. 안 돼. 죽으러 가는 거냐고? 아니, 살려고 가는 거야. 세로이가 향한 곳은 대희가 있는 곳. 장근원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장근원이 이서를 납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제가 통화했습니다. 회장님이 자기 위치한다고 문자도 왔고요. 지금 회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경찰에 넘어갑니다. 장가 지켜야죠. 대희에게 장근원 어디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집안 식구 누구도 나처럼 굶는 일 없이 호의호식하자 만든 장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러고 보네. 이게 다 자네 때문이구만. 어디 있습니까? 10수년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거늘 네 놈은 변함이 없어. 언젠가 마음먹은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던 게야. 회장님. 대희는 그 선택의 조건을 내게
15년 전처럼 무릎 꿇을 수 있겠나? 세로이에게 부여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죽음, 위의 일들.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장대희 회장에게 무릎 꿇는 일이 그렇다. 그리고 세로이는 하지만 자신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순간 이깟 무릎, 소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너무나도 쉬운 일. 과연 세로이는 이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고 이번 편집으로 총 10회를 보게 되었네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반란을 보여주며 그 사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수성가의 꿈이 담겨 있어 더욱 인기를 끈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작품을 찾아보고 매년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은 승곤의 시점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 중간에 재미있는 다른 인물들의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돼. 재밌는 거 올릴 거야.